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1960년에 나온 신상옥 감독의 한국 영화 로맨스 빠빠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죠. 이 영화에 대한 여러 비평과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따뜻한 가족 코미디 같은데 왜 이 영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한 고전으로 이야기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1960년대라는 그 특정한 시점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고전 영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영화의 기본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죠. 보험회사에서 만년과장으로 일하는 로맨스 빠빠, 배우 김승호 씨가 연기했고요. 네, 김송호 배우. 명연기였죠. 아내 주중녀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이남 삼녀, 대가족이에요. 그 당시엔 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정말 대가족이죠. 살림은 좀 빠듯하지만 늘 낭만과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긍정적인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다가 회사에서 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가슴 아프죠. 근데 가족들 걱정할까 봐 이 사실을 차마 말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으로 월급이라고 아내에게 건네기까지 합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요. 또 큰 사위 김진규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사위가 아버지 시계를 다시 찾아와서 선물하면서 이야기가 좀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네, 그 줄거리만 들어보면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뭐랄까 전형적인 가족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행복하고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오히려 그 서민 가정에 소소하지만 때론 고단할 수 있는 그런 일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려는 어떤 낭만, 또 꿈꾸는 듯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상당히 균형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균형감. 네, 어떤 비평가는 이걸 두고 마치 지금은 사라져버린 어떤 이상향, 잃어버린 낙원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잃어버린 낙원이라 그 균형감이라는 게 인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 로맨스 빠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또 어떤 분석에서는 약간은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하다거나 조금 주책스러운 면모도 함께 가진 그런 입체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김승호 배우의 연기가 워낙 뛰어나서 그 복합적인 느낌을 잘 살려냈다고들 하죠. 그리고 자녀들 캐릭터가 아주 개성이 뚜렷해서 시선을 끌어요. 네, 그렇죠. 다들 한가닥하죠. 영화 감독을 꿈꾸는 낭만적인 큰아들 어진, 남궁원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데뷔작인 신성일 배우가 연기한 매사에 좀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막내 아들 바른. 네, 신성일 배우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각기 다른 매력과 고민을 가진 세 딸이 있잖아요. 맏딸 음전, 최은희 배우, 허영심이 좀 있는 둘째 곱단, 도금봉 배우, 그리고 명랑한 막내딸 이쁜이, 엄앵란 배우까지. 와, 정말 캐스팅이 화려하네요. 정말 당시 사회의 다양한 인물 군상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특히 그 막내 아들 바른 있잖아요. 단순한 반항화를 넘어서서 그 해에 있었던 4.19 혁명 세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그 지점도 중요하죠. 캐스팅 면면을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최은희, 김진규, 남궁원, 도금봉, 엄앵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성일이라는 거물급 신인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 등장했다는 점도 영화화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특히 김승호 배우가 구축한 아버지상은 한국 영화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계보를 형성하는데요. 여러 분석에 따르면 김승호 배우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어떨 때는 전통적인 가부장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아버지로, 또 어떨 때는 급격한 근대화 흐름 속에서 좌절하는 셀러리맨의 비애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한국적 아버지의 전형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버지상을 연기하셨군요. 네. 그런데 로맨스 빠빠는 그중에서도 좀 더 인간적이고 다정하고 낭만적인 면모가 강조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적으로 보면 이게 196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던 가족 희극 영화,
또는 홈드라마로 분류가 되는데 그냥 웃고 즐기는 코미디 이상의 좀 독특한 형식적 시도들이 눈에 띈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연극적인 장치를 사용한다거나 인물의 상상력을 스크린에 직접 구현하는 방식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이 영화를 그냥 평범한 가족극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장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 초반의 등장인물들이 마치 연극 배우처럼 카메라를 딱 정면으로 보면서 관객한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아,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큰아들 어진이가 쓴 시나리오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읽으면서 각자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 속 장면들을 각각 다른 영화 장르로 예를 들면 모더니즘적인 치정극이라든지 눈물 짜는 심파멜로 아니면 활극이 펼쳐지는 사극 같은 걸로 직접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연출은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시도였죠. 와, 정말 창의적이네요. 네, 어떤 분석가는 이 다양한 장르의 등장이 이후에 사극, 멜로, 문예 영화 등 정말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신상옥 감독 자신의 그 폭넓은 영화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감독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까 확실히 밝고 코믹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밀려나는 그 모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슬픔이나 비애감 같은 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분석글에서도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비극적 감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명랑함과 슬픔의 대비가 이 영화에 좀 독특한 깊이를 더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니까요. 소소하고 유쾌해 보이는 일상 밑에 깔려있는 그 아버지의 실직이라는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은 관객들에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따뜻하면서도 잔잔한 웃음과 함께 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감되네요. 이것이 당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던 어떤 근대화 과정의 불안감 혹은 세대 변화와 노년에 대한 성찰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주제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화 속 가족의 모습이 당시 1960년대 한국의 일반적인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상화된 가족이라는 건데요. 네, 그 지적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교양 수준이라든지 교육 배경 같은 게 보통의 서민 가정과는 좀 다르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평범해 보이지만 현실에는 없을 법한 이상적 가족이라고나 아직 한국 사회에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 같은 표현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네, 그 지적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민 가족의 모범처럼 제시되는 것 같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괴테나 셰익스피어 같은 서양 고전 작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언급된다거나 또 어머니는 춘향전 같은 우리 고전의 윤리를 강조하는 등 가족 전체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그 둘째 딸 곱단이가 요즘 세상에 자동차나 피아노 없는 집이 어딨냐며 투정 부리는 장면이었어요. 네. 1960년에요? 네. 1960년 한국에서 자동차와 피아노가 정말 흔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이런 대사 하나하나가 이 가족이 단순한 서민층이라기보다는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신상옥 감독은 왜 이렇게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상적인 가족상을 그려냈을까요? 그 의도가 좀 궁금해지네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감독 자신이나 혹은 당시 사회가 좀 지향했던 어떤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풍요롭고 교양이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아, 일종의 모델지기시 같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어머니를 통해서는 한국적인 전통 가치를 보여주면서도 아버지의 낭만주의나 큰아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처럼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감수성을 동시에 이렇게 끌어안는 형태잖아요. 한 분석에 따르면 이건 문화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태도로 읽힐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 국제주의요? 네,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가치와 서구 근대 문명을 잘 조화시켜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당시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거죠. 1960년대 초반
전쟁의 상처를 딛고 사회 재건과 어떤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시대적 맥락이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서민 대상 영화들에 비해서는 노골적인 사회 비판이나 현실 풍자의 색채는 좀 옅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로맨스 빠빠라는 인물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전형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그런 가장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아침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자녀들하고 농담을 주고받거나 고민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죠. 그 점이 바로 로맨스 빠빠 캐릭터의 핵심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나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가부장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낭만적이면서도 다정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이군요. 네. 앞서 언급했던 김승호 배우가 연기했던 다른 유형의 아버지들, 예를 들면 구시대적 가치관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속물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무력한 아버지들과는 분명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힘의 원천 자체가 다르다는 점, 이게 이 영화가 제시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의 결말 부분 해석이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결말이 인상적이죠.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시계로 상징되던 어떤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설적으로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치고 심지어 늘 불만과 반항심을 표출하던 그 막내 아들까지 아버지와 가족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죠. 그렇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결말을 단순히 실추됐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의 복권으로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결말에 대한 분석들을 좀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부장의 복권이라거나 명나라하게 근대화를 받아들이자는 식의 메시지로만 보기에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함의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복합적이다. 네, 오히려 아주 영리한 아이러니가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 즉 직업과 그 상징물인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 비로소 형식적인 가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권력을 잃음으로써 진정한 중심이 된다. 그렇죠. 역설적인 거죠. 즉 권력의 축이 아버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서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자녀 세대의 자립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외치던 그 반항아 막내 아들이 가족의 위기 앞에서 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4.19 혁명과 같은 더 큰 차원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4.19 혁명까지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군요. 깊네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이 영화를 감상하거나 혹은 떠올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영화가 당시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주목받았다는데 60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잠시 언급했던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영화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상처 입고 해체되는 가족의 모습을 자주 그려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 그쵸. 그런 영화들 많았죠. 네, 그와는 대조적으로 로맨스 빠빠가 보여주는 비록 좀 이상화되었을지는 몰라도 따뜻하고 조화로운 가족 공동체의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그리움이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움. 하는 오늘날 관객에게 로맨스 빠빠는 지금은 잃어버린 듯한 이상적인 가족관계의 기억, 바로 그 도달 불가능해 보이는 잃어버린 낙원으로서 더 깊이 다가온다는 분석이죠. 기억으로서의 낙원이군요. 네, 이 분석은 이걸 단순히 과거 가부장제에 대한 향수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나 이상적인 조화의 원형이 혹시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 기억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픈 마음의 발현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로맨스 빠빠는 정말 그저 흘러간 시절의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는 작품이네요. 그렇죠. 1960년대 한국 사회가 가졌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동시에 존재했던 불안감, 그리고 신상옥이라는 거장에 빛나는 영화적 상상력이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매력적인 프리즘을 통해서 아름답게 구현된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겪어온 근대성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가 꿈꿨던 문화적 이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곱씹어 볼수록 정말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던져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한 깊이를 가진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로맨스 빠빠는 아버지가 전통적인 가부장의 권위를 일정 부분 내려놓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가족의 진정한 화합과 중심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모부는 오늘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공동체로, 때로는 심각한 갈등과 역기능을 겪는 집단으로 그려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며 그 이상은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